제가 지금 챗 GPT에 친구야 순자산 10억이면 상위 몇 프로야? 라고 지금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한국에서 순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은 전체 인구 중에서 약 상위 5% 이내에 해당합니다. 순자산 10억 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월 300버는 직장인이 한 달에 150만 원씩 단순 저축으로 10억을 만들려고 한다면 1년에 1,800만 원 56년씩이나 걸려야 순자산 10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30살에 시작하면은 90살이 다 돼서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상위 3%에 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행동 한 가지가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 난이도가 12단계 정도 확 낮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공을 목표로 무료 특강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듣는다. 그렇게 성공의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글로 기록한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당황하면서 없다고 실토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3% 미만이고 그 목표를 주기적으로 읽고 검토하는 사람은 1% 미만이다. 나는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이에게 정보를 공유했지만 나의 말에 열성적으로 동의하던 사람들이 정작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음에 놀랬다. 왜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 걸까? 저자가 쓴 내용인데 나의 목표를 글로 적은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 미만이라고 하네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목표로 글로 쓰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3% 이내에 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실천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실천으로까지 가는 구체적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천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죠.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책에서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107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목표 설정을 할 때 강점을 찾아야 된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나는 이거 좀 잘하네? 이런 거 강점이란 말이에요. 뭐가 있으세요? 제 강점은 낯가림이 그렇게 크지 않고 주눅들지 않아요. 강점을 찾아야 돼.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되게 평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다들 한단 말이에요. 제가 20대 때 강점 찾기, 자기개발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이것저것 막 해봤었거든요. 춤학원을 등록해서 춤을 춰봤는데 초등학생들이 또 겨울방학에 춤학원을 많이 등록하더라고요. 충격받았던 게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 정말 하찮은 거예요. 이거는 내 강점에서 정말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몸으로 하는 거에는 재능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 쳐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강점 찾는 게 어렵다면 내가 진짜 아닌 건 뭘까? 라고 거꾸로 쳐내려가다 보면은 남는 것들이 이게 그래도 나의 강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이 나한테 너 이거 되게 잘한다 라고 3번 이상 얘기한 항목이 있었나? 두 번째로는 뭔가를 보다가 뭐야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내가 쟤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항목이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면서 강점 찾기를 해보시면은 좀 유용하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회사에서 상담해주고 이런 거를 좀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나중에 상담 같은 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강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오아님 이야기 들으면서 마냥 편하게 웃지 못했어요. 제 결혼식 때 축가를 직접 하려고 보컬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해서 연습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혹시 결혼식 얼마 남으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정말 죄송한데 혹시 다른 분 알아보시면 안 되냐? 오죽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까? 1시간 클래스였거든요. 20분 만에 나와서 노래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나 2주 뒤에 결혼인데 노래 좀 해줄 수 있냐 했는데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내가 안 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강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강점을 찾았으면 이걸 바탕으로 목표를 좀 세워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보는 걸 목표로 또 세워볼 수도 있죠. 시청자분들도 강점을 한번 살펴보시고 강점과 내 목표를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볼 게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삶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어떤 분야별로 목표를 좀 세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정적인 목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서울에 안락한 내 집 마련하고 싶다.
되보겠다라든지 또 다른 목표로는 신체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이제 몸짱이 되보겠다든지 또 다른 목표는 관계적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내고 싶다든지 직장 생활에서 동료들이랑 어떻게 지내고 싶다든지 이런 목표가 분야별로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안락한 내 집 마련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잘 불려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있어서는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과정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대가를 치러라 라고 하면은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박혀있는 순간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간 다음 날에 뭔가 시험이 있었거든요. 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야 오늘 술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내일 시험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밤새 공부하면 되지. 내가 놀고 싶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싶으면은 사실 양립할 순 없잖아요. 두 개 다 잘하려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둘 다 잘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구나. 술 먹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술 먹었는데 밤새 공부하고 다음날 보면은 시험 성적 잘 나온다는 거예요. 다들 이게 되게 습관처럼 이 사람들한테 박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오하님 얘기를 들으니까 대가를 치른다라는 그 말 자체가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받아들일 때 엄청 무거운 돌덩이가 아니라 그래 해볼 수 있지 뭐 인생은 기세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도 아령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처음에 이제 무게 치는 거 생각하면 무게 없이 스쿼트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게 달고 이거 스쿼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는 이제 무리하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압도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잘 되니까. 오하님이 목표를 세우는 과정, 필요한 어떤 대가들을 예시를 통해서 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에서는 목표를 세워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목표에 진지하지 않아서 실천하기 어려운 게 있고 그리고 방법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말을 해주고 있고 이 세 번째로는 힘내라는 말이 때로는 좀 폭력적일 때도 있잖아요. 힘내라고 해도 힘이 안 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정서적 측면이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바닥보다 낮은 상태여서 거절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분들한테는 이 책에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조언해줍니다. 내가 인생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멘토 혹은 상사 아니면 배우자한테 말을 하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해 나가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상태였는데 말할 상대가 없다 보니까 좀 막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 공부를 처음 하면서 가장 빨리 옮겨본 것 중 하나가 비전보드라는 걸 한번 그려보는 거였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지?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 구체적으로 적어본 적이 있는데 월부에서 과제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뭔가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고 비난이나 불안함 이런 것들이 끝에는 다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 막 댓글로 응원해주고 생각보다 힘이 많이 또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세운 목표에 대해서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 때는 응원해주는 커뮤니티에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5번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가 노래를 되게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압도될 것 같아요. 못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고 하고 야구 선수 중에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 아세요? 홈런왕으로 되게 유명했던 선수였거든요. 이 사람이 역설적으로 삼진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 중 한 명이었어요. 홈런을 많이 치려면 삼진도 많이 필요했던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은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파트도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게 되실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적용하면 좋은지도 같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오하님하고 진단님이 제로에서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랑 실천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 5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영상 시작할 때 인생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고 성공에 가까워지는 12가지 이야기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이기적인 열망을 불태워라. 욕망을 가지고 장애물 따위 무시하면서 불도저처럼 나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걸음마다 확신을 새겨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록. 네 번째는 끊임없는 이유로 열망을 담금질해라. 다섯 번째는 시작을 알아야 끝이 보인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메타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디데이는 유연하게 가져가라.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정하면은 그거를 넘어갔을 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잖아요. 나의 어떠한 2년 아니면 3년, 5년 목표를 봤을 때 그 단기적으로 기간 안에 해내지 못한 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일곱 번째는 바위를 정리해라. 장애물을 정리를 하라는 의미고, 여덟 번째는 정보가군 무기다. 아홉 번째는 협력은 성공의 또 다른 비밀병기다. 열 번째는 계획은 인생의 기본기다. 11번째, 성공의 이미지를 가슴에 새겨라. 앞에서 진다님이 얘기해주신 비전보드처럼 내가 꿈꾸고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포기는 용납하지 마라. 불독이 뭔가 하나를 콱 물어버리면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악어처럼. 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으면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를 의미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12가지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내가 한번 이번에 해보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대댓글로 응원을 드리러 가겠습니다.